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에 지난 수년간 만연하면서 사회 각계각층, 특히 대기업 위주로 파고들었던 워키즘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묘사한 기사가 이틀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실렸습니다. 자, 기사를 같이 보시면 CNN Plus streaming service is shutting down a month after launching. 이 이야기는 CNN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폐업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자, 왜 이 기사가 본격적으로 워키즘이 몰락하는 게 심화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사인지, 또 도대체 이 워키즘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왔고 어떻게 미국 사회에 파고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오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월 중에 여러분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강연을 하려고 했던 그 장소와 일시가 정해졌습니다. 우선 그 장소는 이 렉싱턴 바로 옆에 벨몬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벨몬트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하기로 했고, 날짜는 5월 14일 토요일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예약 관계도 있고 해서 일찍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가를 결정하시고 이미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이 주소와 장소 일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참가를 결정 안 하신 분들도 뭐 당일날까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날 오셔서 뭐 참가를 하셔도 되고, 그 전에 꼭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말씀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워키즘, 도대체 이 워크라는 게 뭐고 어떻게 왔느냐. 자, 이거를 알려면 우선 워키즘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좌파의 득표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PC고 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두 번째가 캔슬 컬처입니다. 그리고 워키즘인데, 워키즘이 이 좌파의 이 전략의 족보로 따지면 워키즘이 가장 최고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캔슬 컬처, 이게 행동대원들이 나가서 직접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PC입니다. PC라는 것은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인데, PC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한 1960년대부터입니다. 이것은 뭐냐? 올바른 이야기라도 조금 듣기가 거북하거나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이야기 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도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다거나 특히 감성적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MRI 같은 걸 못 찍으면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국가가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되지라는 의문이 있지만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감성적으로 올바른 이야기, 감성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많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그리고 cancel culture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처음에 인터넷 용어에서 퍼져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무슨 구매를 한다 했을 때 그 구매 취소를 하면 캔슬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디서 퍼져 나왔냐면 이제 SNS라든가 댓글방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여럿이서 공격해가지고 왕따를 하는 거죠. 이걸 캔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용어에서 퍼져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어원이 거기지만 지금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왕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든 학교든 또 무슨 어떤 단체 모임이든 이념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많은데, 민주당 쪽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많은데, 어떤 우파 사상이나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좌파들이 떼거지로 왕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게 미국의 학교, 직장 모임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좌파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게 이제 캔슬 컬처입니다. 이런 게 만연해 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지금 생긴 지가 한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때 그 10년 정도 전에는 이런 그 왕따 문화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좌파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파를 이제 탄압하는 그런 수단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캔슬 컬처는. 그리고 이제 워키즘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워키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워크라는 거는 원래 흑인들이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흑인들은 그 문법에 맞지 않는 그 표현을 쓴다거나 시제가 맞지 않는 표현을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awake라고 해야 되는데, 뭐 깨어있다, 깨라, 뭐 깨어나라 이런 뜻인데, 소수민족이나 특히 흑인 위주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돕자라는 사회운동으로 퍼지면서, 특히 백인 학교에서 백인 청년 위주로 이게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와 같이 워크라고 하면 흑인식 발음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흑인 위주의 소수민족의 인권을 신장하고 이 사람들의 그 사회 참여를 돕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운동이라는 뜻으로 변한 거예요. 워크. 그러면서 이게 미디어에서도 쓰고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이념을 워키즘이라고 하는데, 이 워키즘이 다른 그 PC나 캔슬 컬처와 다른 것은, 이 워키즘은 기업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동참을 하면서 이런 워키즘에 기업이 발벗고 나서는 이런 일이 몇 년 전부터 생긴 겁니다. 2, 3년 전부터. 자, 근데 그러면 기업은 왜 그러느냐? 기업은 이게 민주당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스타트가 언제냐면 한 10년, 한 3,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워키즘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이러한 운동에 민주당과 좌파의 그 전략에 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 계기가 2007년, 2008년 미국의 금융사태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릴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택 대출입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 돈을 은행에서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한 30년 정도 상환으로 이렇게 은행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사는 게 보통인데, 그 크레딧 조사, 신용 조사를 해가지고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만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2005년, 6년,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많은 은행과 월스트리트의 빅머니들이 돈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신용 등급이 매우 낮아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주택 융자를 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빌린다면. 왜냐? 주택에 빌려주면 그 주택이 담보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 주택을 차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워낙 신용 등급이 얕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갚게 되겠죠. 1, 2년은 어떻게 갚았는데 한 1, 2년 지나면서부터 못 갚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을 차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 장사도 하고 집은 다시 차압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 파산과 그 개인 부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데 많이 빌려준 은행들도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자본주의식의 경제 운영 방식은 이러한 은행은 은행이 잘못해 가지고서 파산에 이르는 거니까 은행을 파산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을 파산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오바마 정권이거든요. 2008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 세금으로 거둔 돈을 가지고 구제금융을 해가지고 은행들을 다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난 게 미국의 망해가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예요. 여기도 부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데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이것을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파산시키자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이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줘서 살려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특히 그 빅머니와 은행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부실 운영을 해서 은행이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부도가 나게 생기니까 국가가 살려주더라.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민주당 정권에 그 합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만 가려줄 수 있다면 민주당에다 협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민주당의 오랫동안에 써먹는 그 민주당 득표 전략인 PC와 캔슬 컬처와 이 워키즘, 그때부터 조금 싹이 트기 시작한 이 워키즘에 합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대출 조건도 흑인 직원이 많다거나 흑인 직원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그 기업에는 기업 대출을 쉽게 해주고 소수민족이 별로 없고 하는 데는 기업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미국의 좌파와 민주당과 빅머니가 배짱이 맞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빅텍이고 뭐 미디어는 옛날부터 미국 민주당의 선전선동부에 지나지 않으니까 미국의 이 주류 언론이라는 게 다 동참을 하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과 빅머니와 빅텍과 모든 게 어우러져서 2020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도 진 선거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미국의 많은 그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워크 운동에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전 요때부터예요. 3, 4년 전부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빅머니가 시작한 거는 한 10몇 년 전부터고 그래서 이게 퍼지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코카콜라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가 작년에 발을 뺐습니다. 코카콜라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 아틀란타에서 그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그 메인 게임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도 그 워크이즘, 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큰 기업입니다. 여기도 워크이즘에 빠져가지고 그 조지아주 상하원이 투표할 때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할 수 있도록 보터 아이디법을 통과하자 그거에 불만을 품고 거기서 캔슬을 해버리고 딴 데로 갔죠. 그 콜로라도로, 덴버로. 그런데 이러한 그 뭐 델타 에어라인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워크이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CNN 같은 경우에 그 무료로 해서 보는데도 지금 안 보는데 CNN 플러스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팍스뉴스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그러니까 좌파인데 좌파라는 그 본색 꼬리를 감추고 민주당의 그냥 보통 리버럴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근무하다가 재작년에 그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디베이트 때 그 완전히 꼬리를 드러냈죠. 몇십 년 만에 크리스 월리스가 자기가 완전 좌파라는 거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 달 전에 그만두고 CNN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뭐 몇 명 이 좌파들, 공이 큰 사람들만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CNN 플러스로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망해버린 겁니다. CNN 플러스가 개업을 하자마자 몇 주 만에 그냥 폐업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 구독자가 없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뭐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수천만 명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워키즘의 가장 대표적인 그 미디어 기업이 CNN이고 MSNBC거든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속이 시원한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Elon Musk says work mind virus makes Netflix unwatchable.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워크 마인드에 쩔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 넷플릭스를 봐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unwatchabl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죠. 이 넷플릭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가치가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90 빌리언 달러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90 빌리언이면 900억 달러입니다. 900억이면 1억 달러가 1200억 원이니까 9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마어마한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넷플릭스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화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워키즘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구독자들이 다 캔슬을 하는 겁니다. 구독을. 그리고 트위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계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 트위터의 기업 가치는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런데 그 한 일주일인가 남짓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에 거의 10%에 가까운 9.2%를 샀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몇십 프로가 뛰어버렸습니다. 그 주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재밌는 현상을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워키즘과 좌파에 젖어 있는 CNN이라든가 이런 그 넷플릭스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게 폭락을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대주주가 되면서 우파 보수 성향의 그 언론의 자유를 그 헌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보이니까 트위터의 주가가 그냥 하루아침에 30%, 그 다음 날도 뭐 5%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패턴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그 좌파들이 써왔던 방법을 역으로 점잖게 우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뭐냐? 좌파와 워키즘이 쪄들어 있는 곳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빼고 구독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CNN이나 넷플릭스에. 그리고 그 우파적인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그 대주주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모여서 트위터가 뛰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제가 보는데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안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미국의 워키즘이 완전히 몰락을 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미 코카콜라와 뭐 델타하고 몇몇 회사들이 포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안에 이 워키즘은 몰락을 할 것으로 최소한 기업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